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남자이자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청사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첫사랑이, 그 청사진이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 조명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제,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신건강서점에 가보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그 자녀들, 특히 딸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룬 자료는 드뭅니다. 마치 이 관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는 나르시시즘이라는 특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편견과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고정관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특히 자기애로 가득 찬 아버지의 존재가 한 딸의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치심의 투사, 특권의식, 방임, 변덕스러운 애정과 무관심의 반복, 자녀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묵살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과 조종에 능하며 애정을 무기로 자녀를 통제하고 아이가 쓸모 있을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극심한 불안감과 과잉 경계,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항상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그리고 그 자녀가 딸일 때 발생하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딸은 순종적인 역할을 기대받는 환경 속에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통제와 무시는 당연한 것으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딸의 의견이나 감정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쉽게 억압되고 아버지의 성공과 명예는 가족 전체의 영광으로 여겨지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제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딸의 경험은 가정 내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만약 딸이 황금 아이 역할을 맡았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이자 트로피가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 예를 들어 뛰어난 학업 성적, 아름다운 외모,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때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고 완벽한 딸을 연기하는데 평생을 바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조건부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반대로 희생양이 된 딸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비난받고 무시당하며 정서적 쓰레기통 취급을 받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되며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란 자매라도 이렇게 상반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저 침묵하는 것만으로 혹은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기분을 파악하는 데 도사가 되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딸의 내면의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남자는 비위를 맞춰주고 칭찬해야 하며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잘못된 신념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인이 된 후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남성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닮은, 즉 자신을 통제하고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파트너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그 역학관계를 재현하며 이번에야말로 그의 사랑을 쟁취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신으로 인해 아예 관계 맺기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은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그 안정감과 친절함을 오히려 나약함으로 여기거나 끊임없이 의심하며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안전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겨준 관계의 청사진이 너무나도 뒤틀려 있었던 탓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이 겪는 상처의 결은 달라집니다. 외향적이고 과시적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딸을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며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때만 관심을 보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그 관심은 마치 태양처럼 뜨거웠다가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런 아버지는 종종 딸과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하거나 심지어 딸 앞에서 다른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딸에게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심하고 예민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여깁니다. 그는 항상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가족들이 자신의 연약한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죄책감, 연민, 두려움, 실망감이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인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여 가족들을 통제하고 비난합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립감에 시달리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그를 향한 분노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공에 대한 강박과 동시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어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자신이 사기꾼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상처의 치유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버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급진적 수용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치유의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받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당신의 정서적 DNA처럼 깊이 새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상처를 딛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길고 힘든 여정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